네,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송원민 책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013년 들어서 테크니컬 세미나 처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전부 미리 그 메일로 전달을 드린 것처럼 전부 3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처음에 첫 번째 주제는 저희 이제 공학센터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토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인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순서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뭐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이 사전 등록하신 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학생들도 계시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소기업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과정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어떤 이렇게 품질을 좀 향상을 시켜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PLM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그런 품질 관리를 하기는 좀 약간 버거운 뭐 그런 환경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대기업처럼 그렇게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우선 이제 보통 책들 보면 앞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론적인 배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비가식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보기 위해서 그 어떤 시간을 좀 땡겨보자. 다시 말해서 개발 과정에서도 이 품질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의 일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고객에게 일정한 가치를 전달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가치가 이제 훌륭한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런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냐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개념은 일단 훌륭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이 있어야겠다.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대로 잘 수행이 돼야 될 것이고, 수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됐는지 또 검증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꼭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개발 지표를 몇 가지를 정의를 해놓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자라는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지표 하에서 실제 시스템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그 지표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그렇게 수행된 과정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냥 그 어떤 보고서 형태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눈에 딱 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 형태라던가 이게 좀 가시화된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요거는 이제 시스템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요. 이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개념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개발을 훌륭하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을 정의를 합니다. 지표들을 정의를 해놓고 이 지표들을 시스템에다 매핑을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가이드를 받아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이드를 보시면 지표와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역할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원 역할은 이제 그 정해진 품질 지표상에서 이 품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시스템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시스템 내부에서 종합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화된 형태의 현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의 이제 대시보드 같은 형태에서는 현재 현황을 출력이 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현재 현황이 정상적인 상태냐, 어떤 수정이 필요한 상태냐를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한 이제 그 기준 하에, 다시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일 때 이게 시장에 릴리즈가 돼도 되는 상태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제 품질 지표를 관리하는 부분하고요, 구성원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일단 품질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16가지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 이외에도 이제 국내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학 적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표들은 관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제 요 보여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런 정도의 지표가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를 하는 각 개발 단계별로 그 지표를 매핑을 시켰습니다. 매핑을 시켜놓고 실제로 이 지표들은 다시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됩니다.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오픈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따로 개발을 한 것은 없고,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오픈소스들을 모아서 그 오픈소스들을 이것저것 설치를 해보고, 오픈소스가 이제 공짜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서로 이렇게 호환성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맞췄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동작이 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의 이런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꼭 뭐 이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로 구성을 한 부분은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비슷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오픈소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렇게 이제 앞에 보여드린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크게 젠킨스와 서브 버전, 레드마인, 이클립스 그렇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기업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뭐 다른 툴을 사용을 하시는 기업도 계실 것 같고,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대체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공학을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 관리 부분은 레드마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마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프로젝트 진행 상태라든가 어느 정도 각각의 이슈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어떤 시각화된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현 과정은 이클립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바인 경우는 엔트를 이용을 해서 빌드를 하고요. C나 뭐 그런 경우는 자체적인 스크립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빌드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구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개발자들, 뭐 이 중에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개발자들의 특성상 이렇게 그 개발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걸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시면서 최대한 이제 이클립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클립스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여놨고요. 뭐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린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클립스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 과정은 젠킨스를 중심으로 해서 젠킨스에 플러그인된 여러 툴들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툴들처럼 PMD나 JUnit, 엠마, NSIQ, 베스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PMD, JUnit, 엠마, NSIQ까지는 젠킨스에서 자동화시켜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베스 같은 경우는 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형상관리 쪽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형상관리 툴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서브 버전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외에 많이 쓰시는 이제 CVS나 Git 같은 경우도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원 역할 부분인데요. 구성원 역할은 각각의 이제 그 기업 내에서 구성원을 크게 5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뭐 기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뭐 적게 혹은 많게 나눠져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적절하게 그 역할을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각화된 그 데이터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값을 딱 맞춰놓고 이 값에 맞아야 그 품질이 확보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하나의 값을 저희가 뭐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일반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적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저기 나눠놓은 것처럼 R&D와 SI, 패키지, 고실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크게 이 정도의 분류에서는 이 정도가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사례 형태로 제시를 가이드에 보시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기업체 나름대로의 다시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개발자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개발을 먼저 하시죠. 뭐 설계, 뭐 아키텍처를 잡고 뭐 UML을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대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일단 코딩 먼저 해놓고 테스트 해보면서 손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문제 나오면 수정하고, 보통 이제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럼 어떤 좀 패턴을 좀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기대를 하는 바고요. 좀 이제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테스트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게 없으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표는 이제 말씀드린 저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표라든가 맨 아래쪽에 전체를 사용을 하기 위한 저희가 발표한 이제 가이드 내용,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학생들도 계시지만 이제 상당수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오셨는데, 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이슈에 대해서 주간 보고 월간 보고 크리티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 보고까지도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보고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업무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매일 시스템 상에서 현재 현황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서로 좀 더 편안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